짙은 안개와 화산재로 뒤덮여 있는 미지의 마을 사일런트 힐. 이곳엔 주인공들의 죄의식과 어두운 과거가 반영된 다양한 모습의 크리처들이 잔뜩 등장합니다. 학폭의 산물인 그레이 차일드와 정신병동의 구속북을 형상화한 라인 피규어. 실사판의 오리지널 캐릭터인 이면 세계의 클리너. 사일런트 힐의 마스코트이자 근육과 공포의 화신인 삼각두까지. 하나같이 악몽 속에서나 마주칠 법한 폐악스러운 비주얼로 관객들의 중추신경에 크리티컬 히트를 꽂아주는데요. 특히 2편에 등장했던 마네킹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 사지 육신이 랜덤으로 섞여 있으며 못쓰는 마네킹들이 하나로 의기투합하여 세상 폐악스럽고 흉물스러운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극중에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마네킹으로 만든 뒤 그대로 자신의 몸에 붙여버리는 미친 짓거리를 자행하는데요. 이후에는 감춰왔던 뽀얀 속살을 냅다 드러내며 관객들의 시각세포를 나노 단위로 분해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이 친구도 비중 있는 조연에 불과했을 뿐. 사일런트 힐을 씹어드셨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이분들이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버블헤드 널스. 이름 그대로 얼굴이 거품처럼 생겼으며 브룩헤븐 병원에서 주로 출몰하는 사일런트 힐의 대표적인 크리처입니다. 주인공의 성적 욕망이 투영돼 있는 섹시한 유니폼 차림의 육감적인 몸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흉측한 비주얼이 뒤틀려 있는 내면을 신랄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다가 빛이나 소리가 감지되면 급격히 칼부림을 시전. 적이고 아군이고 일단 잡히는 대로 조사버리는 어마무시한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선 실제 모델과 무용수들을 널스 역으로 캐스팅. 원작의 느낌을 100% 재현해내며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사일런트 힐의 간호사 누님들이었습니다. God damn it, Nanawe. No! Quit being a playbaby. Peacemaker. 이 친구의 이름은 나나 우에, 고대 상어신 카모의 아들입니다. 상어와 인간의 모습을 짬뽕시킨 반어인 메타 휴머노로서 평소엔 굉장히 온화하고 순둥순둥하지만 배고플 땐 아무거나 마구 처먹는 엄청난 야성미의 소유자인데요. 약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말투나 문법이 매우 어색한 편. Bird. 스스로도 뭔가 둔해 보이기는 싫은지 틈만 나면 자신을 어필하는 And.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엉뚱하지만 볼매이고 귀엽지만 덜 떨어진 느낌. 그야말로 매력 덩어리죠. 팀원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입만을 시전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리는 능력은 초슈퍼한 맷집. 웬만한 총알로는 미세한 흠집조차 낼 수 없으며 수십 미터의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도 완전히 개멀쩡합니다. 심지어는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엄청난 맹공을 당했음에도 불구 조금의 데미지도 입지 않은 채 곧바로 만난 식사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 맛이야. 수어사이드 스쿼드 최고의 캐릭터이자 미친 매력을 자랑하는 궁극의 귀요미.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또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New dumb friends. 진저브레드는 영국과 미국에서 유래된 생강으로 만든 전통 쿠키입니다. 이걸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진저브레드맨이며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동명의 동화가 탄생. 그리고 이를 모티브로 한 게임이 바로 쿠키런 시리즈였죠. 이처럼 진저브레드맨은 그 유니크하면서도 매력적인 캐릭터로 인해 다양한 2차 창작물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There it is, Mongo! To the castle! That's right, follow the pretty pony! Pretty pony! And the catapult! Brace yourselves! 그 중에서도 특히 호러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심지어는 진저브레드가 살인마로 등장하는 저예산 호러 영화도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장면 역시 이러한 진저브레드맨의 또 다른 버전인데요. 바로 그림 형제에 등장했던 사샤 납치 씬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진저브레드맨은 무려 진흙 베이스입니다. 일단 쿠키가 아니라는 것부터가 몹시 충격적이죠. 심지어는 등장과 동시에 사샤의 눈, 코, 입을 강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목구비가 사라진 사샤와 그 뒤를 알짱거리는 진흙 괴물. 만약 지옥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느낌 아닐까요? Oh, it tastes good. Can't catch me on the gingerbread man. 별들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밤. 갑자기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집니다. 곧 근처에 있던 한 쌍의 남녀가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서커스 텐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 봐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기이한 광경임에도 불구 두 사람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텐트 안으로 냅다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맞이한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의 피에로였는데요.
외계인 피에로는 스티븐 치오도 감독의 1988년작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계인의 침략을 다룬 SF 영화지만 더불어 호러적인 요소들이 즐비한 B급 공포물이기도 한데요. 일단 외계인들의 비주얼 자체가 지나치게 살벌하며 하는 짓거리 역시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컨셉이 광대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격렬한 장난질을 장착, 시종일관 공포와 유머를 넘나드는 대환장 파티를 펼치게 되는데요. 인간에게 광선총을 발사해 핑크색 솜사탕으로 만든 뒤 거기에 빨대를 꽂아 쭉쭉 빨아 제끼는가 하면 그림자 놀이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한 입만을 시전. 무려 파일을 집어던져서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어 사냥감을 추격하거나 도망치는 타겟을 위해 함정을 마련해주고 막판에는 특촬물 괴수 뺨치는 거대화까지 시전하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런닝타임 내내 기발한 아이디어가 한가득씩 터져 나오며 차원을 넘나드는 몽환적인 비주얼이 시선을 후려치는 영화입니다. 사람 잡아먹는 미친 피에로들이 등장하는 전대미문의 병맛 SF 영화 우주에서 온 외계인 피에로였습니다.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 속의 괴물입니다. 영화 트롤 사냥꾼은 그러한 트롤이 현실에서도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벌어지는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페이크 다큐 영화인데요. 제인도로 유명한 안드레 웨브레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트롤 헌터의 발자취를 쫓게 된 다큐 제작팀. 이들은 정부공인 트롤 헌터인 한스와 함께 다니며 다양한 종류의 트롤들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트롤들은 하나같이 지능이 매우 낮고 식욕이 왕성한 편이며 평균적으로 10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기나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마운틴 트롤과 케이브 트롤로 분류되며 이중 케이브 트롤은 무리를 지어 사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에 취약하다는 설정 때문에 자외선을 정통으로 쏘일 경우 그대로 돌이 되거나 그냥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투셀라드라는 녀석은 머리가 무려 3씩이나 달려있는데요. 이 중에 진짜 머리는 가운데뿐이고 나머지 2개는 페이크라는 게 함정. 태어날 땐 머리가 하나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머리가 추가된다는 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대미를 장식해준 요트나. 이 친구는 몸의 크기가 무려 50에서 100m 사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보스 포지션에 걸맞게 엄청난 포스와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저예산치고는 높은 완성도와 특수 효과를 자랑하며 전반적으로 뛰어난 연출력이 돋보였던 의외의 수자 안드레 웨브레달의 팬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랭커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거대 육식 괴물입니다. 다소미르 행성의 토착 생물이며 5m가 넘는 거대한 체구에 단단한 피부, 큼직하면서도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는데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6편 제다이의 귀환에 최초로 등장.
자바 헛의 부하를 한 입에 집어삼키며 화끈한 첫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제다이로 각성한 루크 스카이워커와 운명적인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하지만 압도적인 체급 차이와 어마무시한 괴력으로 루크를 절명 직전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흉악스러운 외모와 달리 지능은 상당히 높은 편. 고향인 다소미르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길들여졌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북 오브 보바펫에서는 보바의 비밀 병기로 등장, 거대한 드로이드를 상대로 접전을 펼쳐 보이며 똑띠한 개인기를 선사해 주었었죠.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스타워즈 세계관, 랭커는 그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였던 최고의 크리처 중 하나였는데요. 그 독특한 캐릭터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수많은 바리에이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바 헛이 기르던 애완동물에서 시리즈의 아이콘으로 폭풍 성장.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대성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역시 사람 일, 아니 괴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오오니, 이름 그대로 온몸이 시퍼런 일본의 괴물입니다. 일명 블루베리 같은 색깔을 한 전라의 거인.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지랄이 풍년이죠. 동명의 게임에서 파생된 게임 원작 출신이며 거의 3등신에 가까운 등신 같은 비율, 호수처럼 맑고 고운 색초롬한 눈동자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사람만 보면 미친듯이 쫓아다니며 추격전을 펼치는데 여기서 붙잡히게 되면 그대로 끔살, 아오오니의 일용할 양식이 되고 맙니다. 영화에선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상대방을 꿰어내는 소름 끼치는 스킬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이, 타케시. タクロ早く逃げようここには化け物が 생김새부터 하는 짓까지 오지게 비호감. 어디서 씹다 뱉은 껌처럼 생긴 게 전라의 몸으로 스토킹을 싸지릅니다. 심지어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메인 빌런인 주제에 총 등장 시간이 고작 2분 30초. 컵라면 하나 끓일 시간도 채우질 못하죠. 대체 이 작품은 무엇을 위한 영화이며 여긴 어디고 저는 누구인 걸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제보 바랍니다. しゅんくん助けてミカだけど助けて 레지던트 이블에 등장하는 특수 감염체 엑스큐서너 마지니입니다. 일명 처형자 마지니. 덩치 큰 인간에게 플라가를 기생시켜 만들어낸 거구의 감염체인데요. 여기서 마지니는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악령들을 의미하며 바이오하자드 5편에 등장했던 아프리카 지역의 플라가 감염체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실사 영화에서는 레지던트 이블 4편에서 최초로 등장, 무지막지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요.
낡은 포대를 뒤집어 쓴 후줄근한 자태, 온몸 구석구석에 큼직한 쇠못이 박혀 있으며 다부진 근육질 몸매에 가죽으로 된 앞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옷차림만 놓고 보면 섹시가 뽀짝이랄까요? 영화 속 주력 무기는 집채만한 도끼. 강력한 도끼날을 이용해 무엇이든 힘차게 썰어버리고 반대쪽에 달려있는 미트 파운더가 묵직함을 더해줍니다. 썰고 자르고 뭉개고 부수고 전투력 하나만큼은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죠. 레지던트 이블 5편에서는 한꺼번에 2마리가 등장, 앨리스와 에이다를 상대로 박력 넘치는 전투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강탈했던 극강의 존재감, 맨몸의 앞치마가 로망이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은 케빈 스미스 감독의 1999년작 도그마에 등장했던 쉿 데몬입니다. 쉿 데몬. 왠지 이름부터가 똥의 기운이 잔뜩 느껴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 새끼 진짜로 똥의 악마였죠. 골고다에서 죽어간 시체들이 썩어 만들어진 역대 최악의 배설물 악마. 일단 태생이 똥이다 보니 화장실에서 출몰하고 등장과 동시에 악취가 장렬, 온몸의 수분이 쭉쭉 빠지며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기만 해도 각막이 썩는 것 같은 비주얼 깡패인데요. 반전의 기운을 받아 전투력도 극강이며 로켓 주먹 대신 똥주먹을 발사, 사방천지에 똥칠을 해댑니다. 왠지 스치기만 해도 똥독이 오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대체 이런 새끼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지금까지 쾌변을 부르는 전설의 똥괴물 쉿 데몬이었습니다. 슈가 플럼 페어리, 직역하면 눈깔 사탕 요정이라는 뜻입니다. 대충 어림잡아 요런 이미지가 연상되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의 특성상 이럴리는 만무. 안타깝게도 이번 주인공은 역대 최악의 비주얼 깡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명 발레리나 덴타타, 빛바랜 금색 드레스에 발레 슈즈와 투투를 착용한 10대 중반의 발레 유망주입니다. 검은 머리를 곱게 빗어 올백으로 세팅, 단아하고 깔끔한 미모가 돋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눈, 코가 없다는 것. 심지어 얼굴의 80%가 죄다 아가리며 실성장어의 주둥이를 그대로 빼봐 날카로운 이빨이 겹겹이 늘어서 있는 지옥같은 면상을 자랑합니다. 총 등장 시간은 고작 10초 남짓. 정말 미세하기가 격하게 짝이 없지만 임팩트 하나만 놓고 보면 동급 최강이죠. 이후 백발마녀 외전에서도 이를 차용한 크리처가 등장하는데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미친 짝짓기. 척추를 타고 올라온 짜릿한 전율이 후드 옆 언저리에서 스파크를 조집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진격의 몽타주. 씬스틸러요. 적어도 이 정도 비주얼은 돼줘야겠죠. 평온했던 일상을 갑작스럽게 뒤흔들어 놓은 극한의 서바이벌 게임. 이제 학생들은 이 무시무시한 게임의 참가자가 되어 목숨을 걸고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작품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었던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의 집행위원입니다. 수업 중이던 선생님의 머리를 박살내며 등장한 첫 번째 집행위원.
일명 다루마라고 불리는 이 오뚜기 아저씨는 갑자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일본식 버전 다루마상이 넘어진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게임에서 걸린 사람들은 빨간 구슬을 쏟아내며 그 자리에서 폭사해버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다루마상의 뒤통수에 달려있는 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무려 제한 시간까지 걸려 있어 1시가 촉박했는데요. 움직이다 걸리면 그대로 터지고 가만히 있어도 몇십 초 후면 다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 과연 여기서는 몇 명의 학생들이 살아남게 될까요? 두 번째 게임은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고양이 목의 방울달기입니다. 여기서는 마네키네코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고양이 인형이 집행위원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게임의 룰은 의외로 간단. 목에 달려있는 농구 골대에 방울을 던져서 골인시키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때부턴 마네키네코의 살벌한 디펜스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 디펜스지 말 그대로 잡히면 뒤지는 상황. 이렇게도 잡아먹고 저렇게도 잡아먹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골을 넣는 것은 절대로 무리입니다. 참고로 이 게임에서는 선택사항으로 생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옷을 입으면 놀랍게도 마네키네코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대신 타겟 영순위로 찍혀버리는 엄청난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겠죠?嘘ついてるな。嘘つきは誰だ。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